부산 남포동에서 골목 3개를 더 들어가면 낡은 간판 하나가 보입니다. 다온.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차 향기만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박혜라는 오늘도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47세. 한때는 전국이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좁은 찻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테이블은 4개. 손님은 하루에 2~3명. 그것도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혜라는 창밖을 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뉴스 시간만 되면 켜는 습관. 채널을 돌리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앵커가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또렷한 발음, 자신감 넘치는 눈빛. 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건 재방송이었습니다. 15년 전 방송. 그때의 자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면 속 목소리가 찻집 안을 채웠습니다.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꺼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혜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얼굴. 방송 사고가 터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혜란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찻집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차를 마셔야 했습니다.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었습니다. 보이차. 깊고 진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향기만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공간에서 차 향기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찻집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그저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지난 15년간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목소리, 그때의 눈빛, 그때의 자신감, 모두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혜라는 찻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15년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 얼굴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찻집 안을 훑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운치 있네요. 분위기가 완전 힐링 그 자체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혜라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손님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 유나라고 해요. 유튜브로 부산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나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헤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힐링 부산. 구독자 15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촬영해도 될까요? 완전 힐링되는 찻집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헤라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촬영을 받지 않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냥 손님으로 와도 될까요?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차를 드릴까요? 추천해주세요.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헤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찻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국화차를 꺼냈습니다. 말린 국화 꽃잎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물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헤라는 찻잔을 유나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유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은은하게 달고 향긋해요. 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찻집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 낡은 찻장, 오래된 나무 테이블,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드신 것 같아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헤란이 짧게 답했습니다. 15년이나요? 여기서 쭉 하신 거예요? 네.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헤란의 눈빛에서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헤란의 차 우리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나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어요. 정말 힐링됐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헤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착각이실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유나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나는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다른 차를 주문했습니다. 녹차, 홍차, 자스민차. 헤라는 묵묵히 차를 내왔습니다. 유나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제 단골처럼 자연스럽게 찻집을 찾았습니다. 헤란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헤라는 이미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이차 어때요? 비 오는 날엔 진한 게 좋죠.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완전 제 취향 아시네요. 헤라는 찻잔에 보이차를 따랐습니다.
깊은 갈색물이 찻잔을 채웠습니다. 향기가 진했습니다. 유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 네. 혜란이 답했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요. 혜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뉴스에서였나? 아니면 라디오에서였나?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착각이라고 했잖습니까? 혜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좋으세요. 방송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 목소리를 칭찬하면 표정이 굳는다. 왜일까? 유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찻집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 풍경, 오래된 골목, 바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뒤쪽으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살짝 당겼습니다.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유나는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앵커 박혜란, 생방송 중.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혜란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벽에 뭐가 있길래. 유나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혜란은 다가와 신문 조각을 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유나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차갑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혜란.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박혜란 앵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찻집 주인의 비밀을. 유나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박혜란 앵커 생방송 중 오보 논란. 메인 뉴스 앵커 긴급 교체. 방송사 공식 사과문 발표. 유나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당시 박혜란은 메인 뉴스 앵커였습니다. 저녁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부정 비리 관련 뉴스를 전하려던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에서 방송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혜란은 거부했습니다. 생방송이 10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 사고, 앵커의 돌발 행동, 책임 추궁. 방송사는 다음 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혜란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방송 지시 불이행이었습니다. 유나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혜란은 잘못된 정보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사는 없었습니다. 박혜라는 그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찻집 벽에 있던 신문 조각. 그게 바로 그 사건의 기사였을 것입니다. 헤라는 왜 그걸 벽 틈에 숨겨두었을까? 잊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잊지 않으려 했던 걸까? 유나는 다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헤라는 찻잔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헤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알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누구신지. 헤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검색해봤어요. 헤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쩌자는 겁니까? 헤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진실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왜 여기 숨어서. 헤라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 내가 뭘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헤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차나 우리면서요. 헤라는 돌아섰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찻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외로운 뒷모습이.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유나는 우산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멍했습니다. 사장님. 유나가 불렀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왔군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왜 왔어요? 헤란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요. 진짜 이야기요. 유나는 헤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헤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요. 사장님의 진짜 이야기를. 유나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헤라는 오랫동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인 뉴스 5분 전이었죠. 대기실에서 원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유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치인 부정 비리 기사였는데 자료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죠. 헤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프로듀서에게 말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프로듀서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생방송 2분 전이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헤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큐 사인이 떨어졌고 방송이 시작됐죠. 유나는 헤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뜬 자료 화면을 봤어요. 잘못된 사진이었어요. 엉뚱한 사람의 얼굴이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로 지목되는 순간이었죠. 혜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원고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프로듀서가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계속 진행하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0초. 아주 긴 10초였어요. 그리고 광고로 넘어갔죠.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프로듀서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왜 지시를 어겼냐고. 당신 때문에 방송이 망가졌다고. 혜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그런데 세상은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기사가 쏟아졌죠. 앵커의 돌발 행동, 방송 사고, 책임 추궁.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해고됐어요. 방송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왔어요. 15년 전에 유나는 손을 뻗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찻집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란은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혜란 선생님께. 혜란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선생님, 15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기호입니다.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기호.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 혜란의 인생을 무너뜨린 기사를 쓴 사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동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찻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매일 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습니다. 방송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냈습니다. 앵커의 돌발 행동, 책임 회피, 무책임한 방송인, 모두 제가 쓴 표현들입니다. 혜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그녀를 비난한 기사들. 하지만 진실을 안 건 한참 후였습니다. 자료 화면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 선생님이 옳았다는 것, 프로듀서가 지시했다는 것, 모든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정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서 막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저는 그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1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혜란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선생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기호 올림. 혜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만 괴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정기호도 똑같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52세.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선생님, 정기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읽으셨습니까? 정기호가 물었습니다. 네. 헤란이 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헤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처럼 무너진 사람. 자신처럼 15년을 견딘 사람. 고개를 드세요. 헤란이 말했습니다. 정기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헤란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할 줄 몰랐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죠. 정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헤라는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나 한잔 하시죠. 정기호는 놀란 표정으로 헤란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됩니까? 앉으세요. 15년 동안 서 있었잖아요. 이제 앉아도 돼요. 헤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란은 찻잔 2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보이차였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셔보세요. 정기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자 따뜻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기호가 말했습니다. 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맛을 익혔어요. 쓴맛 속에서 단맛을 찾는 법을요. 정기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고 저 자신도.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다시 찻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또 왔네요. 네.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유나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헤라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보았습니다. 촬영하고 싶은 거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요. 진짜 이야기를요.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유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헤란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죠? 헤란이 물었습니다. 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죠? 유나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가 아직도 필요한 세상이니까요. 헤라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시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사장님의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거니까요. 15년 전엔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젠 사장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헤라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제 와서 나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헤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준비됐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헤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란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 방송을 멈췄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진실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를, 해고당한 후의 이야기를, 15년간 숨어 살았던 이야기를. 유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회하세요?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죠?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 커리어보다, 제 명예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헤란은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을 향해 말하듯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녹화를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감사합니다, 유나 씨. 당신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영상이 업로드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15년 만에 들려주는 진실의 목소리.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헤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영상 올렸어요. 헤란은 찻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미 말했잖아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유나는 웃었습니다. 첫 댓글이 달린 건 10분 후였습니다. 이 목소리 기억해요. 그 다음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15년 전 그날 방송 봤어요. 앵커님이 옳았어요.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시간 만에 100개, 2시간 만에 500개. 저녁이 되자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유나는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연기 있는 분이세요. 진실을 지킨 진짜 언론인. 이런 분이 다시 방송에 나오셨으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습니다. 유나는 헤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댓글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지금 당장 보세요. 헤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했습니다. 헤라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10, 100, 1000개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평소처럼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헤라는 놀라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영상 보고 찾아왔어요. 차 한 잔 마셔도 될까요?
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찻집이 가득 찼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헤라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차를 우리고, 찻잔을 나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나가 왔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헤란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의 용기였어요. 저는 그냥 카메라를 들었을 뿐이에요.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헤란과 유나는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헤라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진실하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저녁 햇살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찻집 다운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차 향기를 맡으러 온 사람들,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들, 헤란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진심으로. 정기호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어느 날 저녁, 헤라는 혼자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은하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헤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골목을 비추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인연은 때로, 향기로 찾아온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차 향기가 사람들을 이끌었고, 진실을 전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헤라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달았습니다. 쓰디쓴 세월 끝에 찾아온 단맛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헤라는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진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찻집 다운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향기로운, 따뜻한, 진실한 시작을. 인생 참 별일 다 있죠. 웃고 울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인생만사였습니다.